척수신경병증이 진단된 경우에는 보통 앞쪽에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내시경 수술보다는 전방 경추 유압술이 아주 교과서적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오히려 무리하게 척추 내시경을 했다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척추신경과 이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경추 부위 척수신경병증 치료 사례입니다. 척수신경병증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환자 사례 보고입니다. 51세 젊은 여자셨고요. 주된 호소는 경부통과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의 위압감, 오른쪽 팔의 방사통, 통증 점수 7점 정도로 상당히 심한 통증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다른 병원에서 목 디스크 탈출을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 권유를 받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안 하셨고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심해지셨고 오른팔의 힘 빠짐이 서서히 점차 더 진행하는 양상으로 저한테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 말씀은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오른손잡이셨기 때문에 오른손의 마비가 진행할수록 일상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도 힘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력상 특별한 소견은 없으셨고 근력을 테스트했을 때 어깨 힘은 괜찮았으나 오른쪽 팔에 이두박근과 손을 쥐는 힘, 그 다음에 오른쪽 엉덩이 근육의 힘 빠짐이 왼쪽에 비해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감각신경에서는 오른쪽 팔의 전체적인 이상 감각증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수술 전 경추 MRI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경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이 보이고 있고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뒤쪽에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오른쪽에 단면도 사진을 보시면 경추 4번, 5번에서 검은색의 디스크가 뒤로 탈출해서 그 뒤쪽에 위치해 있는 척수신경, 중심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그 뒤에 척수신경이 이렇게 원형의 모양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이 디스크가 뒤쪽 가운데로 이렇게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척수신경이 중심신경이 눌리고 있는 경우에 가지신경이 눌리는 경우보다 증상이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한쪽 팔로만 그 신경절을 따라서 저리거나 또는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 척수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가지신경이 눌리는 증상에 비해서 더욱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쪽 팔보다는 양쪽 팔, 양쪽 손의 증상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심할수록 상지 증상을 넘어서 하지 증상,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통증까지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척수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척수신경 자체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가지신경이 눌리는 경우보다 더 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마비도 진행하고 감각도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다는 좀 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그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도 시행을 하였고요. 검사 결과상 센서리 패스웨이의 이상 소견이 관찰됨이라는 문구를 보시면 이게 척수신경병증을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척수신경을 눌러서 지금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더 들었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전방 경추 유압 수술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전방 경추 유압술은 말 그대로 전방 앞쪽에서 접근을 하는 수술인데요. 아주 고식적이고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 부분을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병변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죠.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비게 되죠.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디스크가 있던 그 빈 공간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조뼈를 채워 넣게 됩니다. 이 인조뼈 안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자기 뼈나 또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골 유압 물질을 채워 넣어서 디스크가 있던 위치에 꽂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빈 공간에 인조뼈를 토대로 해서 위아래 뼈가 자라서 연결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유합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전방 경추 유합술을 설명을 드렸고 이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사진입니다. 4번과 5번 척추뼈가 보이고 지금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제거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펑크가 난 파열된 부분이 바로 보였고요. 그 안쪽에서 터진 디스크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끄집어내고 나니 그 안에가 이제 완전히 비었죠. 신경이 잘 풀렸다 확인을 하였고 이렇게 조금 더 주변을 조직 정리를 해서 신경이 완전히 풀린 것을 확인 후 인조뼈를 삽입하고 고정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경추 MRI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4번, 5번 터졌던 디스크가 잘 제거가 되었고 뒤쪽으로 척수신경이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단면도로 보시면은 척수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인조뼈가 이렇게 까맣게 동그랗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던 위치가
다 제거가 되고 그 빈 공간에 인조뼈가 아주 적절한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인조뼈고 뼈가 이제 움직이면은 뼈가 잘 안 자라겠죠. 그래서 이 관절을 고정해주기 위해서 앞쪽에 금속 판을 덧대고 나사못을 박아서 4번과 5번 뼈를 붙여버리는 유합 수술을 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이 아주 정가운데로 인조뼈와 플레이트가 잘 위치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입니다.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였고 총 수술 시간이 약 7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수술 후 6시간 안정 후에 보조기 착용하고 바로 거동하셨고요. 수술 직후 환자분의 뒷목 통증 저명하게 호전 보였고 오른쪽 팔과 다리의 위압감도 저명하게 호전 보였습니다. 오른팔의 방사통 및 오른손의 움직임이 수술 전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먹먹했었는데 이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숟가락질이라든지 젓가락질, 양치질 같은 걸 할 때도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저명한 호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4번, 5번을 수술하였기 때문에 간혹 경추 5번 신경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분은 그런 증상도 없이 근력도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척수신경병증이 진단된 경우에는 보통 앞쪽에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내시경 수술보다는 전방 경추 유압 수술이 아주 교과서적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오히려 무리하게 척추 내시경을 했다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례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